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법령 고학생입니다. 우리 전 시간과 관련돼서 제4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하층 약식 중소기업진흥법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목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정책,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의 협업, 지원 사업, 입지,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의 지도와 연수 사업, 요관 국제화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 지원 등, 중소기업의 가업 경승계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편형, 그 다음에 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벤처, 상업 및 진흥지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래서 보직, 벌칙,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절차는 목차를 잘 암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우리가 또 전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는 이 법의 목적.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법의 목적에 대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 중소기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 강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 지방 중소기업이라고 그래. 중소기업의 자동화죠. 중소기업의 기업자가 생산성과 분배 향상을 위해서 각종 자동차 설비를 통해서 생산 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걸 말한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중소기업 전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중소기업의 자동화지 합리화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동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의 정보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술개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개발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그 중소기술개발과 관련돼서 큰 문제는 없고. 기업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게 기술개발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협동하여 여러 중소기업자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협동화, 기술개발 협동화,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 제품 및 상품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판매를 위해서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공동이죠. 그래서 협동화, 그래서 이걸 봐봐요. 네 사람이. 힘을 쓰면 이거죠. 힘을 세 사람이 뭐예요? 썼네. 10사람이 모이면 이게 바로 협동, 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했던 도협, 협동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협동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공동, 즉 집단하라는 걸 인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7번에 물류 현대화라는 게 있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물류 현대화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업이죠. 도와가는 거죠.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들 협업이라고 그래요. 가업 승계는 이제 그 가업을 승계하는 거죠. 중소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정의를 통해서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 질적에 대한 업종, 고용, 가업 승계 후 기업 유지 기간 등은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 동일성 유지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은 경영지도사에서 2018년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업성계를 한 자는 성계전과 같은 업종에 종사해야 되며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따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가업성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되며 다만 해당 기업 유지 기간 중 가업성계의 책임을 없는 사유로 1년의 총 기간 동안 유효한 경우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가업성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 종업원수를 선계 전 5년간 평균 상시 종업원의 100분의 7 이상으로 유지해야 될 것. 그러면 동일선 일정의 경우는 완전 동일하지 않더라도 100분의 50 매출액에 대해서 종업원 수는 100분의 7 이상이 100분의 70 이상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일성 일정의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명문 장수기업,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을 사회에 기업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중소기업으로서 62조 사회 요건을 갖춘 기업, 그래서 명문 장수기업이 돼요. 자, 사회적 책임 경영,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여기에서 명문 장수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경영.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우리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총칙과 관련돼서 목차 총칙을 숙지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칙, 목적을 확인하고 용어 정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자가 뭔지, 지방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자동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육한과 관련돼서 협동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현대화. 여기에 대해서 협업이 나오고요. 가업성계에 대해서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매출액은 100분의 50 미만. 자, 우리가 이제 성계 고용과 관련돼서는 100분의 70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일성,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 여기에서 가업성계는 상시 종업원의 100분의 70 이상의 유지를 해야 우리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명문장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이 있다라는 거. 지문만 해도, 용어의 정의만 해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용어를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시켜야 되겠죠.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은 법 3조의 규정을 해놔 있어. 그러면 정부입니다. 정부는. 자, 요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돼요. 벤처기업 부장이 아니에요.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규모, 경영 기법 또는 생산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여기에 조심할 거 봐봐요. 여기에서 정부라는 걸 하나 잡아놓고 절차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절차법에서는 이런 의미들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놈 틀리겠죠. 강구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결론 정부죠. 자, 이안과 관련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특별시장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세종시장이 바로 특별시장이야. 그러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 특별시장은 서울시장이네요. 여기 특별자치시장이 바로 세종시장이 되고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 공고해야 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여기 이제 조심해야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의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의 설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 특히
1항과 관련돼서 1항, 2항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밑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문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구조고도화 지원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경영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조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는 거네. 시도지사는 그러면 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 지원 계획을 원활한 취지를 위해서 요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관계 중앙 기관의 장 누가? 시도지사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놓고요.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의 자동화 지원 사업, 자동화, 합리화가 아니라 자동화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 지원 사업에서 우리 4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정부는 여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야. 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 설비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 시행 지원 사업을 뭐 해야 돼요?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된다.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걸 잡아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 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서 자동화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동화 촉진하는 설비 보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과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그 다음에 자동화를 촉진해서 자금전.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입니까? 우리가 왜 중소기업 법령을 배워야 됩니까? 대신 뭐니 해도 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자동화 기원에서도 이거 자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해서 필요한 사항.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열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중에 자동화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실시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문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업종, 다른 업종 교류 지원 사업이겠죠. 자, 그러면 다른 희자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간 정보,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업종 교류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 뭘 남줘요? 자, 그러면 다른 업종의 교류 지원 사업을 해야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뭘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른 업종, 다른 이자가 됩니다. 다른 업종 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업종 교류 지원 사업의 다음 각호의 상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도 뭐예요? 여기 봐도 자금 지원이 있죠. 요 자금 지원,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살리고 업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밥이 있어. 그 밥이 바로 뭐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소기업 법령을 배워야 되느냐?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입성책으로서 어디에서 뭘 적용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3번과 관련돼서 이제 이 업종과 관련돼서 봤고요.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협동화 사업이에요. 서로 돕고 서로 해야 되겠죠. 우리 자,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의 고시를 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은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에요. 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 공동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을 정하고 고시해야 된다. 역시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야. 협동화 기준을 변경한 경우도 같다. 변경한 것도 고시해야 돼. 요 변경. 자, 그러면 봐봐요. 협동화 기준을 정하고 고시해야 되며 협동화 기준을 변경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 틀려요.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시해줘야 돼. 자, 이항과 관련돼서 협동화 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A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 협동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역시 누가 정해요? 역시 대통령령이 정한다. 대통령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화 기준 시행령이에요. 그럼 법 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봐봐요. 협동화 실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 업체수, 참가 자격, 사업 계획의 타당성, 추진 주체, 가능 사항들. 자,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사업 관리 등의 가능성. 이게 바로 협동화 기준을 이런 사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자, 사항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부기업부 벤처장관은 1항과 2항에 따른 협동화 기준을 정할 때 미리. 자, 이것도 뭐 늘 나오는 문제. 미리 법정 관계중앙기관과 협의해야 된다. 왜? 자, 법이라면 법과 관련돼서 법규와 관련됐다면 누구 법무부 장관하고 미리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예교적인 활동이 있다면 그런 외무부 장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게 절차법에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자, 벤처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으로서 협동화 기준에 따른 협동화 실천 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 벤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도 또한 같다. 자,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 시행 규칙 10조. 자, 실천 계획의 승인에 대해서 시행 규칙은 제17호서 자, 우리 2014년에 출제가 됐어요. 자, 협동화 실천 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뭐냐? 자, 협동화 사업장의 이치 변경 1호에 대해서, 그 다음에 2호 참가 업체의 변경 3호, 자, 추진 업체의 변경 4호, 협동화 사업의 내용의 변경 5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 협동화 실천 계획에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초 계획된 단지 매개의 10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기본 배치 계획의 변경 및 사업 인가의 변경. 그래서 우리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 시행 규칙 2014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이 시행 규칙에 대해서 1호부터 6호까지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2항에 대해서 보죠. 협동화 기준에 따라서 협동화 실천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자는 그 협동화 실천 계획의 행질 변경, 기반 시설 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즉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1항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즉 특별시, 강역시, 특별자치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경우 그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승인입니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용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도 또한 같다. 2014년과 2013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사망과 관련돼서 시도지사는 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역시 미리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되겠죠. 여기는 잘 봐요. 여기 보면은 미리 관계중앙기관이 아니라 읽어봐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실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협동화 기준에 대한 협동화 실천 계획으로서 시도지사는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항과 형에 따른 협동화 실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한다라는 거. 자,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협동화 실천 계획에 포함될 시행령 29조 2000년 16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협동화 실천 계획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목표, 상가업체 사업 내용, 추진 주체, 재원 조달 계획 실시 기간,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협동화 실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 업체수, 참가 자격,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의 타당성, 추진 주체에 관한 사항들. 그래서 우리 협동화 실천 계획에 포함될 사항인 것, 아닌 것, 요게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것. 자,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 취소. 그러면 여기 이제 승인을 해줬는데 취소. 그러면 이제 승인 취소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경우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거는 요 1항과 관련돼서 1호 요거 조심해야 돼요. 1호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와 원리금을 반드시 회수할 사유야. 자, 제일 나쁜 놈이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래서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자 자금이 들어가서 거짓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자 지원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러면 임의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금도 원리를 회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 실천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사업 목적이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럼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는 몇 번에 대해서 확인하라. 특히 1호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서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자, 1항에 따라서 승인을 취소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청문입니다. 청문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일단 우리 청문 절차를 거쳐야 돼. 취소하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다만 자 1항과 2항에 대해서 우리 실천 계획의 승인 취소와 관련돼서 당연 취소냐, 임의적 등록 취소냐, 승인 취소냐 여기에 대해서 승인에 대해서 취소하려면 반드시 1호, 2호, 3호에 대해서 뭘 실시해야 돼? 청문을 실시하여야 된다는 것. 청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절차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하자 있는 게 돼요. 하자 있는 것. 그래서 청문을 하여야 된다는 것. 자, 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죠. 자,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단지 조성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려는 경우는 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에요. 요거 부분도 말장난을 치는 부분이야.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며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래서 뭐 절차 보면 참 똑같아. 요 말이 단어만 다를 뿐이에요. 나중에 뭐 다른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느냐, 누가 승인을 받느냐, 누가 주느냐 요 부분이에요. 자, 이항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자들은 1항에 따라서 실시 계획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 받으려면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거 관할시의 거처예요. 거처.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만일 실시계획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러면 틀려요. 거처 누구한테 제출한다. 결론 시도지사. 그러면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실시계획을 누구한테? 결론은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요 거처라는 것도 아주 절차법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바로 4번과 관련돼서 우리 법 31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참여 포인트 잡아요. 시도지사 요것도 제출과 관련돼서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3항과 관련돼서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도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 적합성 및 협정 규모역, 국토, 산업, 환경 등 관련 국가계약과 연결성, 그 밖에 기반시설 확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사항이 있는데요. 시도지사가 실시 계획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거에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제 요거.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하고 이를 고시해야 된다.
자, 오한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자들이 국외에 조성된 호흡 용기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자,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영어 승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를 확장하는 사항을 변경을 또한 같은 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히 조심할 것. 자, 다만 사항과 관련돼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보안과 관련돼서 요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 32조와 관련돼서 단지 조성 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돼서 자, 1항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2항과 관련돼서 2항이 있고요.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중소기업자들은 준공인가 전에 단지 조성 사업을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 용기나 그다음에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하지 아니하다. 거래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특히 3항에 대해서 단지 조성 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돼서 특히 3항 요거 한번 체크해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요건과 관련돼서 토지 수용 등 법 33조와 관련돼서 자, 수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건물, 토지에 대한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해관리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숙지하죠. 자, 가업권, 어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시험에 사실 출제돼 강업권, 어권, 양식업권. 자, 그 다음에 1항의 경우 실시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인정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토지 수용법 33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출입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중소기업자 등은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음에 각부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의 출입, 그러면 타인의 토지 인시 사용, 타인의 토지 임목, 토석,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제거. 자, 그러면 이 부분이었다면 토지라는 것은 우리 국계법이겠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은 뭐니 해도 조문이 가장 중요해요. 조문을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